네. 이 누구든지 금융 결제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이 휴면 계좌 예금과 또 카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. 이 통장 개설 후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휴면 예금을 찾고 또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이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 잊고 있던 휴면 예금들은 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한데요. 뭐 은행에 계속 보관을 하는 건가요? 네, 이 휴면 예금이라는 게 이 금융회사의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이나 이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들인데, 그러니까 예금하고 한참 지난 돈들이다, 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이제 은행에 예금한 돈이라도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으면 이 휴면 예금으로 분류가 되고요. 당사자들도 대개는 이제 잊어버리기 일수인데요. 이 예금들은 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게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 10,000원 이하로 아주 소액이 들어있으면 이 잊어버리기 마련인데, 자, 그럼 이 내 예금을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으면 이 은행이 아니라 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이 된다고 했는데, 그럼 이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뭐 시기가 뭐 있습니까? 금융회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, 예금 같은 경우에는 5년 혹은 10년, 그리고 자기압 수표는 5년, 보험금은 3년, 또 실기주 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 예금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. 여기서 실기주라는 건 이 증권 예탁원에 맡긴 주권을 돌려받은 투자자나 또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이 해당 발행회사의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까지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지 않아서, 근데 내 돈이긴 한데 내 이름으로 안 돼 있는 돈이다, 네. 얘기겠죠. 기준일 현재 주주 명부에 증권 예탁원 명의 또는 양도한 주주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요. 뭐 이렇게 발생한 배당금과 배당 주식의 과실,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익을 의미하는 이 실기주 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을 해서 보관하거나 또는 관리하게 됩니다. 네, 저도 예금만 생각했었는데 이 휴면 예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기존에는 이 같은 휴면 예금 등을 어떻게 조회를 하고 또 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나요? 네, 일단 휴면 예금의 원 관리자는 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 찾아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, 사실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았었어요. 네. 그리고 또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 인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, 요거는 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가 없어서,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은 조회가 되는데 네. 또 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간 돈은 이제 조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또 따로따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.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이 어카운트 인포에서도 휴면 예금을 조회하고 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 어카운트 인포 뭐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예금자들이 다시 찾아간 그런 금액은 뭐 어느 정도나 되나요? 네,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요, 지난 5개월 동안 2,216억 원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. 더불어 최근에 금융위원회, 또 금융결제원,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1월 5일 시행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5월 말 조회수로 약 1,668만 건, 신청 건수만 찾아보니까 약 1,799만 건 정도가 되는데, 요 이용 금액도 약 2,034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 다양한 카드사의 포인트를 확인해서 또 이를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찾아간 금액이 한 달 평균 한 4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. 네, 단순히 계산해봐도 이제 그 정도 금액이 되는데요. 그 어카운트
인포 모바일 앱을 통한 이 장기 미사용 휴면 계좌 예치금 현금화 신청 건수도 약 120만 건 정도가 되고 네. 이용 금액은 약 182억 1천만 원 정도, 그러니까 하루 평균 약 1억 3천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. 지난해 말에 하루 평균 약 1억 1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그 사이에 한 1.2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결국 이 카드 포인트 현금화 2,034억 원과 이 장기 미사용 휴면 계좌를 해지했을 때 발생했던 182억 원 등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잊고 있던 재산의 약 2,216억 원이 이제 주인을 찾은 셈이죠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 예금 비대면 조회 또 지급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성과를 낸 건데 이전에는 어땠나요? 근데 이 서민금융진흥원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, 2017년에는 356억 원 정도 수준이었고요. 네. 그 다음에 2018년에 1,293억 원으로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2019년에는 1,553억 원, 그리고 작년 10월 말까지는 1,501억 원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부터 12년 동안 6,964억 원을 찾아준 결과에 비춰봤을 때 어카운트 인포도 5개월 만에 2,216억 원을 찾아줬으니까 굉장히 이제 괄목할 만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카드 포인트로 현금으로 이렇게 다시 바꾼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? 네, 어카운트 인포가 올해 1월부터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5개월도 되지 않아서 2,034억 원을 이제 현금으로 돌려줬다는 네. 얘기인데요. 카드사별로 좀 살펴보니까 이 현금화 실적 같은 경우에 신청 금액 기준으로 신한카드가 468억 원 정도, 삼성카드가 348억 원, 또 KB국민카드가 287억 원 정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이 카드 포인트가 이 정도로 큰 액수가 될지는 몰랐는데, 저희 이승진 이사님도 이 신용카드 여러 개 사용하시잖아요. 네네. 이 어카운트 인포 이 서비스를 혹시 활용해 보셨나요? 네, 저도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조회를 해봤더니요, 1만 점 이상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현금으로 바꿔서 제 계좌로 이체를 시켰는데요. 그동안에는 이 어카운트 인포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 시킬 수 있었는데, 현재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도, 그러니까 PC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박상규 기자님과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조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1만 점 이상이면 10,000원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? 그렇죠. 정확하게 10,000원 정도가 넘어오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회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네. 자, 이렇게 어카운트 인포에서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또 휴면 예금을 찾는 방법도 간단할 것 같은데, 그럼 이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우선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실 분들은 이 어카운트 인포 앱을 내려받아서 활용하면 되는데요. 자신의 컴퓨터에만 인증서가 설치됐거나 또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조회할 경우에는 이 인증서와 휴대폰 인증 2단계만 거치면 되니까 또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. 인터넷으로 어카운트 인포를 검색하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게 나오고요. 메뉴에서 서비스 안내를 클릭을 하면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, 여기서 내 계좌 한눈에 또 내 카드 한눈에 금융정보 조회, 계좌 자동이체 통합관리, 카드 자동납부 통합관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모든 게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이렇게 조회를 하고 휴면 예금이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? 근데 이제는 이제 휴면 계좌의 잔고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 이제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데, 네. 이 어카운트 인포에서 전 은행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의 이 비활동성
활동성 계좌, 그러니까 쓰지 않는 계좌에 잔고를 이전하거나 또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. 잔고 이전 수수료도 향후 1년간 면제된다고 하니까 지금이 적기일 것 같고요. 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한 이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서 수출입 은행만 빼고요. 16개 시중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현행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셔서 조회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요즘은 이 은행에서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무슨 필요한 서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네네. 자, 그럼 이렇게 어카운트 인포에서 휴면 계좌를 조회하고 잔고를 확인한 후에 이를 돈을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 옮기게 되면 이 남게 되는 여러 개의 휴면 계좌는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? 근데 이 휴면 계좌를 해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왜냐하면 이 뭐 말씀처럼 신규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예전보다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. 휴면 계좌를 방치하면 사실 또 뭐 해킹 같은 근데 이제 악용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이유들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그때도 이제 존치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요. 네.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거래 목적이 관련 서류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이 통장 개설을 아예 해주지 않아요. 그래서 급여 통장 같은 경우에도 재직증명서, 급여 명세서,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또 소득 증빙 서류가 있어야 신규 개설이 가능하고요. 각종 뭐 모임 통장도 해칙과 구성원 명부까지 첨부해야 통장을 개설해주고 있기 때문이겠죠. 네. 자, 그리고 이승진 이사님도 뭐 사단법인이나 그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 이런 걸 또 여러 개 개설을 하셔서 이 또 운영을 해보신 그 전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인이나 사업자용 통장 개설은 뭐 일반보다 조금 더 까다롭나요? 그렇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이제 서류가 빠지거나 네. 위임장 작성을 아예 잘못해서 같은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해야 되는 불편을 경험했는데요. 시중은행에서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또 전화 통화를 할 때 관련 서류나 위임장 작성 항목도 좀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. 거의 없어요. 가서 이제 그 창구에서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는 네. 것들이 많았는데요.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 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뭐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은 물론이고요.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까지 요구하기도 하는데 실제 영업 중임을 입증하는 뭐 재무제표라든가 물품 공급 계약서, 뭐 세금 계산서, 부가가치 제세 증명원, 또 납세 증명서까지 또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근데 그만큼 이 신규 통장 개설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. 자, 그리고 이 어카운트 인포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 이용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? 이 어카운트 인포에서 계좌 조회를 하는 건 뭐 연중 가능합니다. 네. 근데 실제 서비스가 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밤 10시까지 있고요. 잔고를 이전하거나 또 휴면 계좌를 해지하는 건 이건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제 가능합니다. 또 1년 이상 입출금하지 않은 이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잔고는 뭐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계좌로 옮기거나 바로 해지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서 이 잊고 있던 예금을 찾고 또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